상대의 원료 법칙.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면류의 색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면류의 색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강의 갔던 곳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시금치를 쓰고 있었는데 시금치가 자꾸 향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향이나 맛이나 또 색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특히 시금치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특히 더 힘들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 대체를 하는 경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금치를 계속 쓰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데, 시금치를 쓰시다가 이런 제품들의 어떤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히 면류 제품들, 그러니까 시금치 색깔을 낸다던가 클로렐라 색깔을 낸다던가 이런 면류를 취급하실 때 어떤 특정한 기능성을 내고 싶으신데 그 기능성 외에 다른 향이나 맛이나 색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린 색소를 쓰는 경우, 그 시금치 색소나 시금치의 식감을 대체할 수 있는 색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실험대에 비치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오징어 먹물 분말, 그리고 블랙칼라, 이 두 개로 오징어 관련된 오징어 먹물 면이나 이제 파스타면 같은 경우도 많이 제조를 하시고, 감자떡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을 내거나 갈색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그린칼라로 제품의 시금치 또는 클로렐라와 같이 면 색깔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가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실험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자문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좋았습니까? 또 어떤 실험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숟가락 하나 넣고 뭐 이제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로 간단히 계량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게 더 좋다, 그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이 좀 부담이 되니 이 내용을 좀 영어로 해줄 수 없느냐. 근데 아직 저희 도움을 필요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이제 국내에 계신 저희 우리나라 고객님들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영문으로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밀가루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실험을 하는 거니까 정밀하게 계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D컵 또는 식당 같은 데 보면 이제 컵이 있으시죠? 비치는 컵. 그런데 유리는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실험 때 말씀드렸지만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유리 조각이 들어가거나 하면 또 드시거나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신 우리가 계량은 하도록 하죠. 계량은 많은 양을 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계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양을 해야 나중에 색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소의 양을 달리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색소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색소의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20g 정도씩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다가 어떤 내용이 듣고 싶으신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사실 뭔가 조금 더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그런 분들은 유명한 말이 있죠. 고수들은 좋은 장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고수들은 이미 장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실험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 식품 전공하신 분들은 장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하는 이런 간단한 실험실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저희가 기획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부족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밀가루 3개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이제 색이 좀 보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포이드가 필요합니다. 스포이드는 이렇게 1mm 또는 3mm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 그래서 여기에 (0.2g) 정도 0.2g 정도 투여를 하고, 액상을 충분히 저어줍니다. 물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밀가루를 넣습니다. 물론 다른 원료들이 들어가면 이 물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클로렐라를 정말 넣는다던가 시금치를 넣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그런 원료들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 양이나 공정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물 반으로 그냥 반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물을 넣을 때 공정의 색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을 내거나 이제 그런 소재는 면은 잘 안 쓰지만, 간단합니다. 이렇게 면류의 색을 낸 경우에는 이 정도 색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일 쓰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두게 되면 이게 블루밍이라고 해서 점점 이렇게 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반을 시키지 않고 반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액상을 충분히 녹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린색 하나 됐고요. 이게 농도를 조금 더 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도를 약하게 하고, 양 그래서 아까와 같이 저어줍니다.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 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밀가루 안에서 뭉쳤다가 피어 올라와가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가끔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 빵에 이제 이 밀가루의 색소를 사용했다던가, 그럴 때가 이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고요. 면류도 마찬가지. 끓였을 때 이 제품들이 안에서 골고루 혼합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피어나는 경우, 떡류도 많이 봅니다. 이런 그린 색상이 이제 송편이라던가 아니면 절편 이런 떡에서 가끔 쓰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피어나는 현상이 나오겠죠. 떡류도 그전에는 이제 한 가지 색상만 쓰시는 경우가 많았고 합성 색소를 쓰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천연 색소 관심도 많아지시고 천연 색소를 쓰고자 하시는 경우도 많아지셔서 천연 색소를 원하는 색상으로 혼합을 해서 혼합 제제로 공급 받으시는 경우
이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량이 조금 부족하네요. 물론 양이 좀 많아지면 이렇게 비커에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뭐 양푼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큰 버울에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한 20g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라 색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색을 좀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좀 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색상이고 색상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녹색인데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색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오징어 먹물. 오징어 먹물은 이제 분말의 형태로 있는데 이게 오징어 먹물의 이제 그 장점은 마케팅 할 때는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넣어도 색이 잘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그 다른 제품들에선 잘 보이지 않게 그 검은 점, 그 닷같이 이렇게 그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려면 색으로 커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커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색소를 넣게 되는데 블랙 컬러가 검은색 색을 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먹물 색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케팅의 장점 그리고 원료 그 특유의 향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 먹물을 약간량 사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원가 배열에 맞추면서 나머지 색소와 다른 그 색의 안정성들은 블랙 컬러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투여하고 블랙 컬러는 사실 그 자연계에서 나오는 건 이런 오징어 먹물 정도만 있는 거고요. 상용화돼서 사용하시려면 색소가 삼원색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혼합해주고 비벼주면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되면서 색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검은색은 아니라고 보여질 거예요. 이게 거의 뭐 남색의 진한 남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게 되거든요. 혼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면 요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빵은 그나마 낫습니다. 베이킹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색이 용출되거나 물에 이렇게 젖어서 빠져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면 요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면 요리를 하시게 되면 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조리 온도를 좀 변화를 준다던가 조리 시간을 변화를 준다던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 실험 도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연구원들이 볼 때에는 많이들 이제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시겠지만, 이것조차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오늘 만들어 본 색상, 그린 컬러 약한 것, 중간 것, 그리고 오징어 먹물 색소에 블랙 컬러를 입힌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면을 만들어서 국물이 있는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용출되는 것들을 봐야 돼요. 국물이 이제 이런 색상으로 우러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원료들,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원료들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시금치 색상이라든가 클로렐라 색상, 이런 제품들하고 같이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맛과 그런 풍미는 원물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소나 향은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거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골격 자체가 집이 찌그러져 있고 집이 뒤집혀져 있는데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집이 예뻐 보이거나 좀 안정된 느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색소나 향료는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 제품들의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 제품들 또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이나 색이 독특하게 압도적으로 구매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사야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 이런 안정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색소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면류 또는 밀가루, 전분류에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린 컬러 ES와 오징어 먹물 분말, 그리고 블랙 컬러 2020 ES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문으로 된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문의 전화가 있어서 저희 원료와 사업에 대한 영문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품들의 어떤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의 원료 법칙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